역함수 구하기에 대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하라. 즉, 문제에서 f 역함수 x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는 의미 파악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는 식으로 역함수를 만들면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한 순서를 일단 알아보세요. 자, 다음과 같은 순서를 구한다. 일단은 역함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대1 대응인가를 확인한다. 자, 이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되겠죠. 자,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우리가 배운 함수는 2차 함수가 됩니다.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에 이렇게 범위를 주어서 이렇게 빨간 부분만 판단이 된다면 이 부분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x가 k 이상이 정역이고 공역도 이때 k일 때 여기가 k라면 공역도 k 이상이라면 이때는 1대1 대응이 되겠죠. 자, 이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 두 번째 x에 관하여 정리해서 x는 gy로 고친다. 자, 이 얘기는 이렇게 보아도 되지만 또는 이렇게 그냥 보아도 돼요. 역함수라는 건 바로 x랑 y 자리 바꾸기 때문에 x, y 자리를 바꿔주고 시작합니다. 즉 x는 y로, y는 x로 식의 표현을 아예 바꿔놓고 거기에서 자, y는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건 y는으로 우리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y는으로 정리를 해라. 그랬더니 여기서 봐야 되는 건 f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역이 되고 f의 정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된다. 정역과 치역의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ax-5라고 하는 fx의 역함수가 바로 2분의 1x 플러스 b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즉 f의 역함수를 구해서 우리 f 역함수에 직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식이 무엇으로? y는 ax-5로 표현이 되어야 하겠고, 자, y는 무엇으로? x로, x는 y로 표현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식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네, y는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y는으로 정리해주면 x 플러스 5 먼저 넘기고 a로 양변을 나눈다. 그런데 바로 이 식이 이렇게 y는 해서 정리가 된 식이 우리는 f 역함수 x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따라서 a분의 1은 2분의 1이고 a분의 5는 b다. 따라서 a는 1, b는 2분의 5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a 곱하기 b는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뒤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y는 x제곱 플러스 1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대표적인 아래로 불로 2차 함수인데 원래 이대로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x가 0 이상일 때 0 이상인 역함수를 구해라. 0 이상이 되면 지금 판단되는 부분은 이 부분. 자,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점 1대1 원래 1대1 대응 함수가 원래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인데 아닌 함수에서 범위를 주고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는 이 문제는 물론 식을 바꾸세요 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범위 표현을 바뀐 정역과 치역의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표현을 바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보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자, 원래 함수의 정역은 주어져 있을 거예요. x 범위는 주어져 있겠죠.
이거 이외에 하나 더 치역도 구해야 합니다. 치역도 구한다. 자, 정의역 외 치역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치역을 구합시다. 보면 x가 0일 때 y 값은 1. 따라서 치역은 y는 1 이상.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fx 원래 함수는 y는 x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인데 정의역은 0 이상, 치역은 1 이상 되셨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역함수를 구하는데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앞에 설명했듯이 x와 y를 자리 바꾸고 그 다음 할 일은 y는으로 정리해 주는데,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바뀐 정의역과 치역을 반드시 표현해라. 정의역과 치역을 반드시 표현하여라. 즉, 우리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역함수를 만들면 y는 x로, x는 y로 됐죠? 그리고 문제는 자, 여기에 원래 있던 정의역은 이 정의역은 무엇이 되고 치역이 되고 y의 범위로, 여기에 있던 치역은 정의역의 범위로.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나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y는으로 바꿔주는 일. y제곱은 x-1,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1이 될 텐데, 여기에서 y 값은 0 이상이고 x 값은 1 이상. 따라서 y 값이 0 이상이어야 하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x-1이 바로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 써야 하는 건 정의역은 1 이상 그리고 치역은 0 이상 이렇게 반드시 써 놓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범위의 표현. 이 범위의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주의해서 보시고 이 문제는 여기에 별표 표시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별표 표시. 자, 이 문제는 꼭 반드시 별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뒤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f3x-1은 6x 플러스 4를 만족할 때 f 역함수 10의 값을 구하여라. 자, 지금 이렇게 f의 x 자리에 3x-1이 들어갔어요. 3x-1이 이렇게 fx 자리에 식이 들어갔다는 건, 자, 이제 우리는 합성도 배웠고 역함수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연산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fx 함수와 f와 3x-1이라는 함수가 합성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 결과가 6x 플러스 4라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뭘 만들 거예요? f 역함수 10을 구하고 싶어요. f 역함수 10을 구하라고 하면 물론 fx를 구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또는 f 역함수 x가 바로 보이게 만들면 훨씬 더 편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눈에 보이는 바에 의하면 f가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f 역함수가 보이게 만들 거예요. 자, 연산의 접근에 의하면 참 역함수라는 건 합성의 역수라고 보았죠? 자, 역함수가 보여지려면 양변에 역함수를 f 바로 옆에 이렇게 합성을 시킵니다. 이해됐나요? f 역함수와 f가 만나면 있으나 마나 얘는 안 보이게 사라진다. 그럼 좌변에는 뭐가 남을까요? 3x-1이 남아요. 그랬을 때 우변은 f 역함수 합성 6x 플러스 4가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f 역함수 x자리에 6x 더하기 4가 들어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f 역함수 6x 플러스 4는 3x-1이라는 식이 되었고, 알고 싶은 건 f 역함수의 10의 값을 구해라.
따라서 괄호 안에 6x 더하기 4 대신에 10을 넣었으니 자 6x 더하기 4를 그러면 10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x의 값을 찾아서 자 우리 합성해서 했었던 거예요. 원래 시간에 주어져 있는 x는 다 같은 x라고 보시면 돼요. 2x와 2x는 다 같은 x예요. 따라서 x 이 빨간 x에 1을 넣으면 10이 되니 야 여기에 그럼 x 우변에 있는 x에도 1을 넣으면 되겠다. 따라서 3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밑에 문제 한번 더 갈게요. f의 2x 플러스 1은 4x 더하기 7을 만족시킬 때 f 역함수 11의 값을 구하세요. 자, 다시 주어진 식 f에 자 x자리에 2x 더하기 1이 들어갔다는 건 두 함수를 합성시켰더니 바로 4x 더하기 7이라는 함수의 형태가 나왔는데 나는 fx 함수보다는 f 역함수 11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f 역함수 11이 보이게 하려면 f 역함수가 보이게 하려면 내 눈앞에 f 역함수 x가 보였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f 역함수가 보이게 만듭시다. 자 좌변 f 역함수를 합성을 시켜주고 그럼 우변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이렇게 f와 f 역함수가 만나면 보이지 않아도 되는 그냥 x가 된다는 함수이기 때문에 2x 플러스 1만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f 역함수 안에 x 자리에 4x 플러스 7을 대입해라. 왜? 두 함수를 합성시킨 것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f 역함수의 11의 값을 구하고 싶다. 다시 한번 이해. 여기에 있는 원래 자 여기 주어진 식의 x값과 왼쪽의 2x값은 주어진 시간에 있는 2x값은 같은 x입니다. 그런데 4x 플러스 7이 11로 바뀌었습니다. 4x 플러스 7을 따라서 11로 만들면 우리는 x값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을 여기에 x자리에 넣어주면 잠시만요. 다시 여기에 이렇게 1의 값을 넣어주면 따라서 f 역함수 11의 값이 주어지겠죠. 얼마?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한 번 더 역함수 만들기에 자 방법으로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이번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y는 f2x 더하기 3의 역함수를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f 역함수를 구하기는 쉬운데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형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는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합성되어 있는 형태가 나왔는데 이걸 역함수에 대한 표현으로 바꾸세요 하는 건 은근히 많이 헷갈리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y는 우리 역함수의 식 구하기 방법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역함수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는 일 y는 무엇으로? x로 그리고 x는 무엇으로? y로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y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f를 자 y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남겨둔 이것이 즉 여기에서의 f값이 없어지면 이쪽으로 f 역함수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다시 이건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자 다시 f에 2y 플러스 3이라는 건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fx 함수와 2y 플러스 3이 합성된 함수 그렇죠? 그랬더니 x가 되었더라. 따라서 f의 역함수를 양쪽에 동시에 이렇게 합성시켜 주면 여기는 안 쓰는 거나 마찬가지. 따라서 좌변은 2y 플러스 3이 남고 우변은 f 역함수 x가 남는다. f 역함수 x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고 우리 g에 대한 fx의 역함수를 g라고 했으니 자 f 역함수를 자 이것을 g라고 바꿉시다.
이렇게. 그리고 y는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y는으로 정리합시다. gx 마이너스 3 거기를 2분의 1로 각각 나누어라. 됐습니까? a는 2분의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답은 4번 이렇게. 자, 여기까지 역함수 구하기와 다시 한번 역함수의 연산의 관계에 의해서 식을 만들기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활용법. 자, 지금 방금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이해 다 되셨나요? 자, 이 마지막 문제는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 걸 같이 보고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은 한 번 더 보고 스스로 문제를 반드시 풀어서 정리를 해보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도 우리 수의 계산처럼 역수의 계산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편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마칩니다.